안녕하십니까. 현대차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삼성전자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불구하고요, 주가가 하락 마감을 해서요,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유한 양행 등 이 하모니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19포인트 하락한 3285로서요, 이 3300선이 다시 한번 무너진 모습인 반면에요,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상승한 1047로 마감이 되면서 또 한번 연중 고점을 돌파한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양대 지수가 엇갈린 행보를 보인 이유는 수급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1조 1천억대 매도를 보이면서 이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주가를 좀 억눌린 모습인데, 이 외국인들의 선물 세력들이 과연 지속성 있게, 그죠? 계속적인 하방으로 누를까? 저는요, 우리가 선물 미결제 약정을 봤을 때 94계약이 오히려 감소를 했다. 그래서 좀 연속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또 하나는 이 코스닥 지수도 같이 동반적인 약세의 모습을 보였다면요, 뭐 선물 세력들에 의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지만은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상승 마감,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이 코스피 지수도요, 뭐 내일이 됐던 모레가 됐던 언제든지 상승 반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요,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도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자, 오늘자 날짜로요, 이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돌파했죠. 자, 이러면서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대형주들의 약세 모습에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는요, 우리가 이미 한번 크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 하락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으로서 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53%나 증가하고, 또 시장 전망치보다도 10% 이상 상회했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이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가장 많이 본 증권사가 한 11조, 한 중반대 한 4천억, 5천억 정도 봤는데 그 이상의 실적이 나왔다. 그런 부분 봤을 때 오늘 비록 삼성 주가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 주가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2분기 실적이 최고점, 정점을 찍은 거라면은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약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은 3분기에는 한 15조 원 정도 좀 전망치가 되죠.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영업이익이 36조인데 올해 한 50조 원 가까이 내다보는 증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2분기가 정점이 아니라 3분기, 4분기에도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주가가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삼성전자 12조 5천억 중에서 이 사업 부분을 보면 반도체 쪽에서 좀 크게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전망이죠. 자,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부분별로 실적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추정할 때 이 삼성전자 12조 5천억 중에서 반도체에서만 7조에서 8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릴 걸로 보죠. 그러면 1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좋아졌다. 그죠? 이러한 볼 때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3분기에도 더더욱 좋아진다 했을 때 우리가 그 관련 종목군들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3월달 4월달에 역사적인 고점 돌파한 종목군들이 장비주다. 그죠? 우리가 많이 강조해드렸어요. 그리고 부품주들이 또 따라 올라가면서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했는데,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 후공정, 특히 패키징이나 테스터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다. 먼저 하나마이크론, 그죠? 이 하나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하고
이 패키징 쪽에 한 1조 원 정도 규모의 수주를 협상 중에 있다라는 얘기 나오죠. 뭐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아마 조만간에 이 수주를 할 가능성이 좀 높게 평가가 된다 해서 하나마이크론이 먼저 고점, 역사의 고점 수준에 와서 지금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 치고 나간 것이 넷패스죠. 자, 어저께 살짝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지만 오늘 또 다시 상승하는 모습죠. 자, 이 넷패스는 세계 최고의 패키징 기술인 PLP 부분이 있죠. 공장이 완공이 되고 하반기서부터죠. 매출이 창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그 PLP 부분에서 매출이 한 200억, 내년에는 한 1450억까지 나올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양산화 성공돼서 확산될수록 이 PLP 기술은 아마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고 좀 2분기도 살짝 부진할 걸로 나오지만은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인 회복. 작년에는 뭐 적재해서 올해는 한 300억대 흑자가 기대가 된다 해서 넷패스 우리가 관심 갖고, 자, 넷패스 다음에 올라간 것이 테스나죠. 그리고 LB세미콘 지금 오늘까지 3일째 좀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자, 3일째 올랐기 때문에 아마 테스나나 LB세미콘은 좀 내일은 좀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제 방송을 통해서 그죠? 이 테스나나 LB세미콘이 처음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상승의 모습이 나올 때 따라가지 말고 조금만 순환매로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SF 반도체 한 일주일만 갖고 있으면 뭐 한 10% 정도는 나오지 않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좀 강세 보이고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아까 말씀대로 넷패스가 어제 조정받고 오늘 상승하고 그죠? 그리고 테스나 LB세미콘 3일 상승인데 얘네들이 내일은 쉬어가면서 SF 반도체가 내일 조금 강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SF 반도체는 어차피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내일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던 아니면 좀 하락을 하던 그죠? SF 반도체는 단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그리고 우리가 넷패스 쪽으로 그죠? 계속적인 강조해드리는 그러한 종목군 쪽으로 오히려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 아래 노란색 부분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요번 기회에 현대투자 이소장증권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관심 종목죠.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내용 보면은 장비주, 부품주, 패키징 그리고 기타 종목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타이밍을 본다 그러면 저는 이오테크닉스가 조금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왼쪽에 있는 월덱스하고 리노공업은요, 오늘 이제 증권사에서 좀 리포트죠. 하나금융투자액과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그 중에 월덱스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월덱스에 대해서도 부품주 지난 4월 달에 역사적 고점 돌파를 할 때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5월인가요? 5월인가? 그죠? 5월 겁니다. 2분기 실적이 조금 그러니까 전망치에 조금 못 미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리포트를 보면서 조금 우리가 좀 제외를 했는데, 오늘 이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월덱스는 뭐 이 반도체 들어가는 이제 부품 업체라고 했죠. 뭐 실리콘인지 뭐 쿼즈라든지, 자, 그런 부분인데, 이 회사가 요번에 또 구미시하고 한 400억 규모의 이제 또 공장을 짓는다 그랬죠. 또 올해 저 4월 달에 이미 또 500억 규모의 5공장을 또 완공을 했다. 자, 우리가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이다. 4월 달에 공장 완공되자마자 또 400억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실적이 그렇죠?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장을 짓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월덱스,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이제 발표만 남은 거지. 지금 7월 달이기 때문에 6월이 지났으니까 2분기 실적은 이미 이제 확정이 된 거다죠.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월덱스 그동안에서 주가가 좀 빠지고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뭐 좀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조금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월덱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부품주 중에서는 이제 원익 QNC를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자, 이 회사도 보면은 커즈, 뭐 세라믹,
뭐 세종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같은 이제 부품 커즈 쪽 그죠? 이런 부분 봤을 때 이 오히려 원익현씨가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또 이 대만의 TSMC한테요. 이 대만 자회사인 WQT를 통해서 이 TSMC한테도 이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그리고 또 역사적 신고가 수에서 조정받고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 또 연중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죠. 그 테마라든지 업종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늦게 빠지고 적게 빠진 종목이 다시 조정이 마무리되고 상승할 때 이러한 종목군들이 주도를 한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원익 QNC 그죠? 우리가 강조해 드린 대로 저는 지속적으로 이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이거 교체 매매할 필요 없이 그냥 원익 QNC 조금 더 끌고 가고 새롭게 부품들 이제 원익 QNC는 좀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죠. 새롭게 반도체 부품들을 노려본다면 월덱스 쪽으로 관심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우리가 뭐 이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 지금 현재 타이밍을 잡고 조금 뭐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요 저는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상태에서 좀 좋지 않나. 자 이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은용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작년에 레이저 어닐링이라는 장비를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납품이 되고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이 시작되죠. 고가 장비예요. 자, 이 레이저 어닐링 납품이 시작이 되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 가졌고 타이밍적으로도 조금 우리가 지금은 타이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저기 삼성전자의 우리가 이제 모습인데요, 그죠? 자 오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오히려 주가는 400원 하락 마감. 근데 거래가 좀 소폭 증가하죠. 1,500만 주. 저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고 벌써 지금 6개월 가까이 조정 양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보다는 멋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상승 쪽에 좀 베팅을 해도 되지 않나 해서 좀 일정 비중 뭐 많은 비중보다는 일정 비중은 저 삼성전자 끌고 가고 저는 만약에 오늘 삼성전기까지 주가가 좀 크게 약세를 보였다 그러면은 이 성장주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삼성전기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조정을 받는데 주가 관리하는 흔적이 너무 역력하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삼성전기 움직임을 봤을 때 삼성전자도 그렇죠? 다시 상승 반전이 기대가 될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이오테크닉스 그렇죠? 자 주가가 지금 뭐 셔가 가격대가 12만 원대를 저항대로 하면서요. 지금 뭐 거의 2주 가까이 좀 조정 양상이 있죠. 자, 하지만은 조정이 좀 짧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모두 좀 돌파하고 지지 삼아서 지금 재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또 수급적으로도 조정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 2주 가까이 받고 있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기관들 쪽에서 매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오늘도 58,000주죠. 자, 이러한 평균 거래량을 하회하는 이런 모습 갖고는 이 돌파, 12만원 돌파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최소 15만 주 이상이 나와주면은 이번에는 이 12만원을 돌파를 하고 이 연중 고점이 13만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 해서 이오테크닉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얼마입니까? 지금요 11만 4,800원이니까 한 11만 5천원 전후에서죠. 오늘도 한 11만 5,300원이죠 저점. 그러니까 11만 5천원 수준에서는 한번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아까 말씀드린 하나 머티리얼즈 그렇죠? SK 하이닉스한테 일정 규모의 패키징 쪽 수주 가능성으로 그렇죠? 주가가 크게 뜨고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조정 양상을 받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조금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뭐 갖고 계시는 분은 좀 끌고 가고 또 신규로 노려보시는 분들은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있죠. 역사적인 고점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페스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LB세미콘, 뭐 테스나, 그죠? 좀 3일째 상승이기 때문에 테스나나 LB세미콘 조정을 받고, SFI 반도체가 어제 상승을 하고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예, 내일 타이밍적으로 내일은 떠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죠. 280만 주, 어제가 800만 주가 넘었기 때문에, 뭐 내일 한 500만 주 이상, 한 600만 주 나오면서 돌파하면서 뭐 한 8,000원 수준까지 그렇죠? 올라가는 모습. 그러면 뭐 단기적인 관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내일 정도 수준에서는 뭐 올라가건 좀 빠지건 뭐 내일은 좀 한 번 정도 빠져나오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우리가 철저하게 단기로 들어간 종목은 내가 수익이 났건 손실이 났건 그렇죠?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월덱스는 충분한 가격 조정과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죠. 이러한 부분에서 좀 안정적으로 부품주들 놀아보신다면은 이 월덱스, 하지만 조금 공격적으로 우리가 강조해드렸던 거는 원익 QNC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번에 하모니 관심 종목이죠.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특히 이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수혜주로 우리가 불렸던 호텔 신라라든지 그쵸? 이 호텔 신라라든지 롯데 관광개발 좀 약세를 보였고, 또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전일 강세를 보였던 S-오일 또 하락 모습이죠. 자, 하지만은 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쵸? 시차만 문제지 분명히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그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면은 매수 기회로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한 삼성전기 좀 의미 있는 상승 나왔고, 뭐 SK이노베이션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한 절반 정도 줄여달라. 이 기업 분할로 인한 그죠? 영향이 조금 지루하게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 자, 현대차는요. 저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대차는 지금 파업 투표가 그렇죠? 지금 할 예정이고 아마 11시쯤에 결정이 나서 만약에 아마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투표가 결과가 아마 파업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내일 주가가 아침에 좀 크게 빠지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한양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죠? 우리가 또 새롭게 집어넣었는데 뒷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제 현대차죠. 지금 현대차는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나오는 얘기가 상당히 긍정적인데 주가에 전혀 반영이 못 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같이 그죠? 자, 그러려면 좀 시장이 바뀌는 모습과 수급적으로 뭐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든지 어떠한 조금 변화를 좀 기다린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그런 재료는 충분히 많은데 누가 좀 힘있게 들어오는 세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좀 지루한 모습인데 내일 파업으로 인해서 어제 그제 뭐 이렇게 조금 최근에 좀 며칠 조정을 받았는데 파업이 결정이 돼서 주가가 밀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업은 일시적인 거다. 그렇죠? 하지만 실적이라든지 주변 여건 특히 하반기에 뭐 아이오닉 5가 뭐 중국 판매라든지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올수록 그렇죠? 오히려 주가는 좀 상승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파업을 이용해서 그렇죠? 오늘 아마 11시에 발표 예정이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파업이 되면 내일 오히려 매수 관점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뭐 요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판매량 증가, 특히 유럽 쪽, 미국 쪽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그죠? 또 미국에서 픽업 트럭이 또 하반기에 또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서 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또 재고가 크게 지금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판매량은 증가한다. 그렇죠? 오히려 이 파업 부분으로 인해 주가 약세에 보면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요건 유한양행인데 어제 뭐 잠깐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유한양행은 이제 이 약품 사업으로 해서 이 고지혈증 치료제인 이 아토르바 그리고 항생제인 메로펜 그리고 비타민제인 피콤시. 피콤시는 우리가 뭐 광고를 많이 봐서 알 거고요. 또 우리가 이 생활 건강 쪽에서 유한락스 그렇죠? 우리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러한 사업을 영위를 하는 회사인데요. 지난 1월 달에 국산 31호 신약을 나왔는데요. 자, 이것이 요번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다 그러죠.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 그죠?
자, 이것이 판매가 본격화되면은, 그죠? 아마,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그리고, 이 뭐 큰, 매출도 크죠? 올해 한 1조 6천억 정도 보니까요. 그죠? 매출도 큰 회사고, 또 새로운 이 신약도 그죠? 이 건강보험급여로 적용이 되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주가가 지난 1월 달에 아마 대부분 바이오주들이 그럴 거죠. 작년 12월이나 1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가격 조정 받고 지금 기간 조정을 지금 계속적으로 옆으로 갔는데 바닥권을 탈피를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우리가 유황양행 우리 한번 간시. 근데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차트 보죠, 그렇죠? 자, 지난 12월과 1월 달에 8만원 돌파가 역사적인 고점이죠, 그렇죠? 역사적인 고점 돌파한 이후에 지금 지루하게 6개월째 지금 조정 양상을 받고 있죠. 충분한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요번에 아까 말한 7월 1일 날 신약이 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그죠? 한번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3일 조정받고 오늘 그죠?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거래량이 22만 주 어제게 19만 8천 주니까 그죠? 평균 거래량이 살짝 하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 볼까요? 그래서 내일은 이 종목이 최소한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최소한 한 4, 50만 주는 나와줘야겠죠? 지난번 한 4% 가까이 상승할 때 74만 주니까 그렇죠? 한 50만, 4, 50만 주는 나와줘야지만이 상승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이 유한양행 내일서부터 좀 따라가기는 그렇죠? 오늘 좀 수급적으로 주가 모습에 거래량은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들 쪽에서 오늘 매도가 한 2만 주 가까이 나오면서 개인이 4만 5천 주. 그럼 이제 3일째 개인들이 매수해요. 주가는 지금 한 3일 정도 조정받고 오늘 떴지만은 그죠? 수급적으로 그래서 내일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관들 쪽에서 매수가 활발하게 들어오면 그죠? 아마 강하게 움직인다. 그죠? 그러면 좀 따라가도 되고 이 종목은 지금 싸게 사고 하는 것보다 그죠? 오히려 따라 붙는 것이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거래량이 증가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좀 들어가.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끌고 가도 되지만은 좀 신규로 노려보시는 분들은 굳이 마이너스권을 노려보지 마시고 외국인 기관들의 순매수 전환과 거래량이 활발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 50만 주 이상 나오는 모습을 예상이 되면은 전망이 되면은 그때 좀 따라가도 된다. 근데 아무튼 이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또 이 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이 지금 작년과 1월 달에 고점 형상에 지금 충분한 조정을 받았어서 한 번 정도 움직일 땐 됐다. 특히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오전에 좀 바이오주들이 좀 강했다고 오후장에 조춤하는데도 얘는 오히려 반대로 오전장에 조금 지지부진했다가 그렇죠? 이게 좀 3분봉인데요. 지지부진했다가 오히려 좀 막판에 뛰는 모습이죠. 자, 이러면 아마 내일 오전에 좀 약세로 그죠? 한번 볼까요? 3분봉으로 하면은 내일 여기 보면은 한 64,000 한 500원 전 5, 600원까지는 한번 밀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밀렸다가 다시 거래가 늘어나면서 치고 가면은 그때는 한번 따라 붙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 유한양행을 좀 확인을 하가면서 조금 몇백 원 아니면 1% 2% 비싸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조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오늘 현대투자의 유료회원 안내죠. 요번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수양증권과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